자, 다 오셨나요? 자, 인사하죠. 입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 추석 잘 보냈어요? 네. 저 보니까 좀 신선하지 않습니까? 이제 한 달 남아서 어, 원래 좀 한번 싹 한번 밀까 했는데 밀면 좀 분위기가 안 좋을 것 같아서 좀 바꿔봤는데 어쨌든 딱 이제 한 달 남았네요, 그죠? 30일 남았는데 자, 어쨌든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지금 이 시간이 이제 9시 이제 반인데요. 이 시간부터 이제 요거 끝날 때까지 다 할 겁니다. 그래서 끝나는 시간은 한 글쎄 빨리 끝나면 7시 반 정도 아마 그 정도 끝날 것 같고 근데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 이제 시간에서 오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해야 될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얘기하고 진행하죠. 일단 저희가 이제 요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일단 뭐 기본적인 내용도 다 있고 이제 중요한 게 다 있는데 웬만하면은 저희는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거 그 시험하고 직접적으로 요번에 관련성이 있는 내용만 가지고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 부분은 읽어보겠지만은 제가 봐서 이제 요 부분은 뭐 직접 봐도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은 저는 넘어갈 겁니다. 넘어갈 테니까 중요 부분은 저희가 같이 한번 정독도 하겠지만은 그 이외 부분 즉 시험하고 직접적인 관련성이 약간은 미미하다 그런 부분은 다 패스할 겁니다. 패스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또 제가 시험에 나온다고 요건 꼭 나온다라고 하는 건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체크하시고 이때 시험에 난다라고 했을 때 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90%가 아니고 100% 이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요건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체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요 시간이 다 끝나고 이제 집에 가셔서 그냥 야 끝났으니까 자자 이거 안 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적어도 두 번은 꼭 읽어보셔야 돼요. 꼭 그다음에 오늘 밤에 끝나고 집에 가서 끝나고 꼭 처음부터 끝까지 2번 정도 반드시 정독을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은 오늘 여기 오신 이유가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2번 읽어보고 자 내일 저희 또 정규 수업이죠. 내일 아침에 오셔갖고 동영 모의고사를 한번 쫙 풀어보세요. 실제로 여기서 점수가 과연 뒷받침이 되나 안 되나 금방 나옵니다. 표시가. 그래서 꼭 이 상태를 지켜주시면은 아마 웬만하면 이제 시험 볼 때까지 잊어먹을 일도 없을 테니까 꼭 좀 심도 있게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교재 내용은 웬만하면 그 취득세하고 양도세는 상당히 많은 분량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그 확인된 정보에 의하면 이 정보입니다. 이거는 정보에 의하면 금년도에 이 취득세 파트하고 양도세 파트가 아마 주종을 이룰 거라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보통 이 두 파트가 합쳐서 약 11문제에서 많게는 12문제까지 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방대하게 써놨고요. 나머지 이제 등록 면허세는 뭐 끽해봐야 한 문제, 그다음에 재산세도 끽해봐야 뭐 한두 문제,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끽해봐야 한두 문제, 그다음에 조세 총론, 이 총론 부분도 끽해봐야 한두 문제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보면 별 의미는 크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 두 파트를 정확하게 오늘 한번 정리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아직까지 그 정리가 좀 미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시간에 좀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맨 앞에부터 가죠. 이제 교재를 보면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 갈라져 있는데 왼쪽에는 내용이 쭉 쓰이고 우측에는 빈 공간이 있죠, 그죠? 이게 원래 이제 처음에 편집을 그냥 공간 없이 양쪽을 다 해보니까 앞뒤로 10장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0장 나오면 너무 좀 창피해갖고 장수를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측에 공간을 좀 떼어놨는데 그래서 우측에 공간을 떼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제 쓸 거 있으면 옆에 쓰라는 거죠. 써놓고 이제 나머지 중요한 부분 본인만 알고 있는 내용을 더 체크하라고 쓰고 해놓은 거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페이지는 뭐 다 해보면 47쪽인데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딱 반을 가려면 20페이지 즉 장수는 10장밖에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우측에는 좀 충분하게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시작해보죠. 자 제일 먼저 1번입니다. 자 1번 조세총론 파트인데 이 조세총론 파트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끽해봐야 많이 나와봐야 뭐 한 문제 혹은 뭐 두 문제까지인데 거의 이제 출제 파트를 본다면 이 조세총론 파트에서 잠깐 본다면 이 총론 파트는 뭐 날만한 부분이 솔직히 되게 많긴 한데요. 일단 가장 먼저 이따 봐야 될 거는 납세 의무의 성립식입니다. 요 성립식이하고
그다음에 납세 의무의 확정입니다. 그다음에 납세 의무의 소멸인데 요거는 작년도에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거의 출제가 될 일이 없고, 그래서 이따 요 성립 시기하고 확정 시기 요거 꼭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조세가 있을 거예요. 예, 취득할 때 조세, 보유할 때 조세, 양도할 때 조세, 그다음 상호 공통된 조세 있죠. 자, 그거 반드시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일단 요 두 개가 중요한 거고, 그다음 요거 두 개 말고 기타 부수적인 게 이런 거죠. 뭐 가산세 같은 거, 가산세 같은 거.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납부 방법, 납부 방법, 납부 방법, 뭐 이런 기타 등등등등은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 두 파트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나머지 거는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큰 내용이 이제 없겠죠. 자, 가볼게요. 1번. 자, 1번에 보니까 이제 신고납부, 신고납세, 2번에 보통징수, 3번에 정부 부가가세인데, 1번, 2번, 3번은 묶어줍니다. 그래서 1번이 신고납부, 신고납세, 2번 보통징수, 3번에 정부 부가가세인데, 자, 요건 이제 결국은 이제 조세의 징수 방법인데요. 저희가 이제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지만, 자, 세금의 징수 방법은, 자, 보죠. 세금 계산. 항상 계산 방법은요, 이제 과세 표준이 나오면은 곱하기 세율로 표기가 되고, 그럼 뭐가 나온대요? 산출세액이 나온다. 그 밑에 요 산출세액을 누가 계산했느냐에 의해서 징수 방법이 결정돼요. 그래서 세금 계산을 과연 누가 했느냐, 누가 계산했느냐에 의해서 일단 세금 내는 방법이 정해진다 이거죠. 그 밑에 자, 세금 계산을 납세자 본인이 했다. 즉 납세자 본인이 했다가 있고, 또 두 번째 정부가 했다. 정부가 직접 세금 계산했다. 그럼 결국은 납세자가 본인이 직접 세금 계산을 했다는 것은 본인이 직접 세금을 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직접 세금을 내겠다 하는 걸 뭐라 합니까? 신고 납부한다. 또는 신고 납세한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자, 둘 다 내용은 똑같은 건데 다만 차이점은 신고 납부라는 거는 이제 지방세에서 표현하는 방법이고, 신고 납세는 국세에서 표현하는 방법이다. 둘 다 내용은 똑같고요. 두 번째, 정부가 세금을 부과해서 부과 과세하겠다 하는 게 첫째는 보통징수입니다. 보통징수. 자, 또 뭐가 있어요? 정부 부과과세. 정부 부과과세. 자, 이건 둘 다 공통적 특성은 둘 다 고지서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이거죠. 둘 다 내용은 똑같은 거죠. 역시 마찬가지 차이점은 보통징수라는 거는 이제 지방세에서 쓴 얘기고, 정부 부과과세 이건 어디 국세에서 사용한다. 그럼 결국 이제 세금 계산을 누가 했느냐에 의해서 이렇게 신고납부, 신고납세, 보통징수, 정부 부가가세로 구분돼요. 그럼 이때 그럼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뭐가 있습니까? 분명히 제가 신고 납부는 지방세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지방세에서 신고 납부하는 거 대표적인 뭐 있어요? 취득세입니다. 또 뭐 있어요? 등록 면허세 같은 겁니다. 그다음에 국세에서 신고 납세하는 거 대표적인 거 뭐? 소득세. 이 소득세는 양도 소득세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안 배우지만은 법인세, 뭐 등등등등 책에 다 써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요 세 가지. 그래서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 면허세, 그다음에 국세는 뭔세, 소득세, 또 뭐 양도 소득세 같은 게 해당하죠. 자, 두 번째 고지서에 의한 거. 자, 지방세는 고지서 받는 걸 보통징수한다 하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재산세. 또 국세에서 고지서 받는 거 있죠. 뭐 있습니까?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만 이제 한 가지 조심할 게, 자, 국세인데요. 분명히 정부 부가가세는 뭘 받는다고 했습니까? 고지서를 받는 데는데, 자, 고지서를 받지 않고도 정부 부가가세가 되는 세금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상속세하고 바로 증여세입니다. 이 두 세금은 절대 고지서 받는 세금이 아니에요. 고지서 받지 않고 다만 정부가 세금만 결정할 뿐이에요. 정부가 세금만 결정할 뿐이지 이건 고지서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바꿔 얘기하면 국세에서는 고지서 받는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세? 종합부동산세. 요거는 고지서를 받지만은 나머지 세금 얘도 둘 다 형식은 신고납부 형식을 띱니다. 다만 정부가 결정만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신고납부, 신고납세, 보통징수, 정부 부가가세고, 요걸 조금만 더 이제 확대한다면, 자,
이 신고납부하고 신고납세는 이제 다 이런 세금이에요. 이런 세금은 전부 다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할 때 그 세금이 확정됩니다. 이따 다시 하겠지만 언제 확정돼요? 신고납부세금, 즉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 법인세 같은 건 다 언제? 신고할 때 그 세금이 확정되고, 두 번째, 자 보통징수나 정부 부가가세, 요거는 세금이 언제 확정돼요? 정부가, 그렇죠, 정부가 결정했을 때, 정부가 결정했을 때 그 세금이 이제 확정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징수 방법 구분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나와 있지. 1번 신고납부, 신고납세, 2번 보통징수인데 그 적용 세목만 좀 볼게요. 자, 1번 신고납부, 신고납세. 자, 적용 세목을 보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다음에 주민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특정 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고, 두 번째, 자 보통징수입니다. 적용 세목 재산세, 그다음에 균등분 주민세, 그다음에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등등이 있네요. 자, 세 번째, 정부 부가가세입니다. 자, 얘 보니까 분명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뭘 받아요? 고지서를 받아서 내죠, 그죠? 그래서 고지징수고, 두 번째 옆에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고지서 받지 않죠. 다만 정부가 그 세금을 결정할 뿐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그 밑에 주의 보니까 자 종합부동산세는 아이비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종부세는 보다시피 고지서 받는 게 원칙이지만은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서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징수 방법까지 보면 되고, 다만 그 밑에 이제 특별징수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런 건 뭐 읽어보면 돼요, 그냥. 그런 징수 방법도 있다. 그럼 저희가 이제 특별징수한다, 원천징수한다. 요거는 뭐 내용은 알 거 없고, 다 알고 계신 내용이죠. 그 월급 탈 때 세금을 떼고 나옵니까? 아니면 세금 안 떼고 나옵니까? 떼고 나오죠. 그게 이제 원천징수며 그게 특별징수인데 저희 부동산 세금하고는 직접적 관계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요거는 시험에 놔도 그냥 패스하면 됩니다. 요거 갖고 장난칠 일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징수 방법까지 정리해봤고, 자 이제 징수 방법이 나오면 이제 요걸 제때 냈느냐 내지 않았느냐에서 이제 법적인 제재가 있는데, 자 이제 5번하고 6번 갑시다. 자 5번이 이제 제목이 가산금이고 6번이 가산세인데요. 자, 요것도 이제 아직까지 혼동하는 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자, 분명히 징수 방법이 이제 신고납부, 신고납세가 있고, 그다음에 보통징수가 있고, 정부 부가가세가 있는데, 어쨌든 결국은 세금을 다 내야 합니다. 내야 하는데, 그 세금을 내지 않게 되면 정부는 일정한 제재를 가한다 이거죠. 그럼 이제 자 첫째가 이제 신고납부, 신고납세인데, 요 신고납부, 신고납세가 자 불이행되었다. 그럼 여기서 자 불이행됐다는 거는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다든가 혹은 허위 신고한 경우고요. 자 두 번째는 보통징수하고 정부부가세는 고지서 받는 거다 했죠. 그래서 고지서 받아서 뭐 했다? 납부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구분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행을 하지 않게 되면 요거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를 가한다 이거죠. 그럼 이때 자 신고 납부가 불이행됐을 때는 가하는 제재가 무슨 세? 가산세라는 게 붙게 되고요. 자 고지 받아서 안 냈을 때 붙는 게 무슨 금?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근데 이건 아직도 많이 헷갈려해요. 이게 이제 순간순간 놓치는 건데 분명히 신고 납부안에서 뭔가가 붙는데 뭐가 붙냐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신고 납부가 안 되면 가산세가 붙고 고지 받아서 안 내면 가산금이 붙는다. 그래서 속된 말로 뭐 시옷이 안 되면 시옷이 붙고 기억이 안 되면 기억이 붙는다. 이렇게 일단 구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신고 납부 안 되면 뭐가 붙어요? 가산세. 고지 받아 안 내면 무슨 금? 가산금이 붙게 돼요. 이때 가산세는 연체이자의 성격입니까? 조세의 성격입니까? 이건 조세예요. 왜? 끝에가 세니까. 자, 그럼 가산금은 연체이자입니까? 조세입니까? 요건 연체이자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이행됐을 때 뭐가 붙는지를 봐야 될 건데, 자, 일단 그 가산금 먼저 좀 읽어볼게요. 자,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그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또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래서 처음에 그 두째 줄, 첫째 줄, 자